근사는 가까울 끈 닮을 사자를 씁니다. 원래의 뜻은 거의 비슷하다입니다. 원본과 비슷하다는 뜻이 확대되어 그럴듯하다, 멋있다라는 뜻이 추가되었습니다. 지금은 원뜻인 거의 비슷하다보다는 그럴듯하다, 멋있다는 의미가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머리털이나 수염이 희끗희끗하게 센 모습을 보고 성성하다고 합니다. 성성하다에서 별 성자를 쓰는 이유는 별이 은색으로 반짝이는 모습과 은발머리의 희끗희끗한 모습이 주는 이미지가 비슷해서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람한 나무가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모습을 보고 정정하다고 합니다.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굽지도 않고 신체가 강건할 때 정정하다고 합니다. 노인의 건강한 모습을 우뚝 선 나무에 비유한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 도통 모르겠다고 할 때의 도통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통은 더욱도 거느릴 통자를 쓰는데 양쪽 다 모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통 모르겠다는 내가 가진 역량을 모두 다 해도 모르겠다, 즉 아무리 해도 모르겠다가 됩니다. 일의 진행이 확실할 때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당상은 조선시대의 벼슬인 당상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당상은 집당자 윗상자를 씁니다. 당상관은 정상품에 해당하며 요즘으로 치면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위 관리입니다. 당상관으로 정식으로 취임하지는 않았지만 임명될 것이 확실할 때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일이 확실하여 조금도 틀림이 없음을 이르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말에게 신호를 보내는데 사용되는 승마용구 중에 하나가 박차입니다. 이 박차를 승마화 뒤쪽에 부착하여 빨리 달리고 싶을 때마다 말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 박차가 어떤 일을 촉진하기 위해 더하는 힘이라는 의미로 확대되었습니다. 한자로는 칠박자와 술의 차자를 씁니다. 칠박자는 우리가 손뼉 치다, 박수 치다 할 때 그 박자입니다. 가차는 거짓과 빌릴 차를 씁니다. 거짓 가짜는 거짓 또는 임시로의 뜻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빌리는 것이 가차인데 임시 변통으로 빌려오는 것조차 허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니 어떠한 경우에도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반사는 차다, 밥반일 사자를 씁니다. 차와 밥을 먹는 일처럼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해서 다반사라고 합니다. 자주 있는 일이니 대수롭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절에서 차 마시고 밥 먹는 일을 한데 묶어서 다반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유래한 불교 용어입니다. 학문이나 사상, 가문 등을 맨 처음 연 사람을 비조라고 합니다. 비조는 코비, 조상조자를 씁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만들어질 때 코가 제일 먼저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제일 먼저 한 사람을 코와 조상에 비유해서 비조라고 지칭합니다. 짐작은 음주 문화에서 유래한 낱말입니다. 옛날 교통이 극도로 불편하고 사회적 교류가 극히 제한되어 있던 시절, 관료들 간의 술자리는 유일한 사회적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이 술자리에서 상대방의 주량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알맞게 술을 따르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주량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따위의 질문을 하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됩니다. 늘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엄격한 서열 문화에서는 궁금한 것을 편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술을 따라주면서 상대방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서 눈도장을 잘 찍으면 영전이고 눈에 나면 좌천입니다. 짐작이란 한자어는 이런 풍경을 충분히 추정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술 관련 의미는 없어지고 어림잡아 헤아린다는 뜻만 남아 있습니다. 참작은 짐작과 마찬가지로 고대 술자리 문화에서 유래한 낱말입니다. 여기서 참여할 참자는 참고하다, 살피다의 뜻으로 해석합니다. 잘 살펴서 술을 따르는 것이 참작입니다.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우선 술자리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각 개인이 처한 사정과 기분까지도 잘 살펴서 술을 따라야 합니다. 좌천된 상관에게 기분 좋게 한잔 합시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좌천된 사실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과 함께 위로주를 건네야 합니다. 이런 배경으로 만들어진 참작도 음주와 관련된 뜻은 이제는 없어져 버리고 오늘날에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한다는 뜻으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수작은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지칭하는 단순한 한자 성어입니다. 갚을 숫자는 술잔을 한 잔 받고 술잔을 권한 사람에게 갚는 의미로 술잔을 되돌리는 바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술잔을 받은 사람이 쭉 한 잔 들이킨 후 다시 한 잔을 또 권하고 이런 모습이 수작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남의 언행을 낮잡아 부르는 바를 의미하는 부정적인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아마도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주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험담을 하는 등 부정적인 언행을 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낱말이 태두입니다.
여기서 태자는 산중이산 태산을 가리키고 말 두자는 별 중에 별 북두칠성을 가리킵니다. 태산에다가 북두칠성까지 더해서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를 태두라고 합니다. 작업반장을 십장이라고도 합니다. 십장의 십은 10사람 십자를 씁니다. 한자 시험에서 혹시 10십자를 선택하면 틀린 답이 됩니다. 고봉밥은 그릇이 넘치게 수북하게 담은 밥입니다. 고봉밥 하면 자연스레 높은 산봉우리처럼 쌓아 올린 밥이겠거니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봉은 높은 봉우리가 아니라 용기 이상으로 높게 쌓아 올리는 기법을 지칭합니다. 고봉밥이란 고봉 기법으로 담은 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자도 높을고 봉우리 봉자가 아닌 높을고 밭들 봉자를 씁니다. 고봉은 밥뿐만 아니라 모든 곡식에도 적용됩니다. 과거 한국이 못 살던 시절 싸전에서는 대박살을 사고 팔면서 고봉으로 주세요 또는 고봉으로 드렸어요 라는 말이 언제나 오갔습니다.